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달걀 드셨나요? 혹시 우유랑 같이 드셨나요? 아니면 소금에 살짝 찍어서요? 아니면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장을,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승민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지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환자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심, 억울하심, 그리고 두려움.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매일 아침 달걀이랑 우유 챙겨 먹고 식후엔 녹차도 꼬박꼬박 마셨는데요. 왜 이런 겁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질환 환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본인이 신장기능 저하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10명 중 7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왜 모르실까요? 신장이라는 장기는 참으로 묵묵한 장기입니다.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티 없이 그냥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침묵의 장기, 조용한 암살자.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진 후에야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투석. 평생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나오셔서 기계로 피를 걸러야 한다는 말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 순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실에서는 한 번에 한 분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정보가 필요한 수많은 분들께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 7가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둘째, 달걀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4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하고 계신 습관이라 더 놀라실 겁니다. 셋째, 오히려 신장 기능을 되살려주는 기적의 짝꿍 3가지. 전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넷째, 달걀 조리법부터 하루 생활 습관까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이,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한참 동안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2번,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분 투자하셔서 앞으로 10년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ou said TAP 9시 53분 AM 클로드 리스폰디드.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배 앞쪽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등 쪽, 허리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낭콩처럼 생긴 이 작은 장기 두 개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매 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몸속 혈액 전체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씩 이 신장을 통과합니다. 신장은 그 혈액 속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골라내고 깨끗한 혈액만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소중한 단백질과 영양분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정밀한 정수기 필터처럼요. 그런데 이 필터 안에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실핏줄 덩어리입니다. 우리 양쪽 신장 안에 이 사구체가 무려 2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200만 개의 초정밀 필터가 동시에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구체 필터의 구멍 크기가 정말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독소처럼 작은 분자는 통과시키고 단백질처럼 큰 분자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이 소중한 단백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의 성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0대에 접어드시면 젊었을 때에 비해 신장의 역과 기능이 이미 30에서 4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70대가 되시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염증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낡고 다른 필터에 시멘트 가루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터는 순식간에 막히고 굳고 결국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구체 경화증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사구체는 한번 굳어버리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세포는 재생됩니다. 근육세포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구체는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과도한 약물 복용.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달걀이 문제가 아닙니다. 달걀은 정말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갖춰진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들, 그리고 달걀을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72세 어르신이셨는데 매일 아침 달걀 2개에 우유 1잔, 식후엔 꼭 녹차를 드셨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10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2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좋은 의도로 꾸준히 실천한 그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시는 순간 신장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더 망가져 갑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붓고 특히 눈두덩이 주변이 부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짜게 드셔서 그렇다,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구체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혈중 단백질이 줄어들면 혈관 속의 물이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얼굴 부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눈두덩이가 유독 부어 있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변에는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생기더라도 15초 안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뇨가 시작되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이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끈적하게 오래 남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0초가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십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이 낮에 처리해야 할 소변을 밤까지 나눠서 만들게 됩니다. 하룻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셔야 한다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 저하를 진지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과 발등이 퉁퉁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쑥 들어간 채로 한참 동안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유 부종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 안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신다면 이 신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극심한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커피를 마셔도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습니다. 특히 긁을수록 더 가려운 느낌이 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이 독소들이 피부 아래 조직에 쌓이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아토피나 건성 피부와는 다릅니다. 특별히 건조하지 않은데도 몸 곳곳이 가렵다면 피부과보다 신장내과를 먼저 찾아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숨이 자주 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액 속 독소가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부종으로 인해 폐 주변에 물이 차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장 문제가 아닌데도 숨이 차신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몇 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순간 신장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가 멈출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달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달걀을 무엇과 함께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전부 여러분이 평생 동안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오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걀은 잘못이 없습니다. 달걀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문제는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우유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달걀과 함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달걀도 완전식품, 우유도 칼슘이 풍부한 건강식품.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더욱 완벽한 아침 식사처럼 느껴지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챙겨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30mg의 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 2알에도 약 20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드시면 아침 한 끼에만 430mg이 넘는 인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건강한 젊은이의 신장이라면 이 정도 이는 소변으로 쉽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 기능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진 노년의 신장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인이 넘쳐나면 우리 몸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과잉인을 중화하려고 뼈 속에 소중히 저장해 두었던 칼슘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그 칼슘이 혈액 속 인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굳어진 물질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신장의 사구체도 이 석회화 물질에 의해 서서히 찢어지고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우유가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혀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유를 마실수록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오고 신장도 더 빨리 망가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 평생 뭘 먹은 겁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신 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 달걀과 함께라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는 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희석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장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두유는 어떠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유는 콩에서 만들어지는데 콩 역시 인 함량이 상당합니다. 우유보다는 낫지만 달걀과 함께 드신다면 여전히 인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실 때는 되도록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소금 그리고 간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거나 달걀 장조림처럼 간장에 졸인 형태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걀 특유의 퍽퍽함을 없애고 고소함을 살리려는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드셔왔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 밑의 혈관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소금 한 꼬집의 나트륨 함량은 약 400mg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먹으면서 소금을 찍고 간장을 살짝 뿌리시면 그것만으로도 신장에는 상당한 과부하가 시작됩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을 피 속으로 억지로 끌어당깁니다. 혈관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신장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낡은 고무 호스의 수압을 너무 강하게 올리면 호스가 터지듯이 사구체의 모세 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찢어진 틈새로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신호, 소변 거품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하루 5g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사구체의 섬유화를 급격하게 앞당긴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이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치찌개, 된장국, 간장, 젓갈. 우리 식탁은 맛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매 끼니가 전쟁입니다. 거기에 짭짤하게 간이 된 달걀까지 더해진다면 신장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저녁 때 신발이 꽉 끼거나 발목이 붓는 느낌, 바로 아침에 드셨던 짭짤한 달걀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입맛은 바꿀 수 있습니다. 3주에서 4주만 싱겁게 드시면 혀가 적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밍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 맛도 없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달걀 본연의 고소하고 깊은 맛을 비로소 제대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하시면 간 없이도 훨씬 풍미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달걀 드신 직후에 마시는 녹차와 보리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의아해 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녹차가 몸에 나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요. 녹차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녹차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여러 건강 효과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달걀을 드신 직후에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를 마치고 뜨거운 녹차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기름기도 씻겨 내려가고 소화도 돕는다고요. 저도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녹차와 보리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차의 떫은 맛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이 탄닌산이 위장 속에 들어가자마자 달걀의 단백질과 아주 강하게 결합합니다. 그러면 탄닌산 단백질 결합체라는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위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가 장의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심한 변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변비가 왜 신장 문제로 이어지냐고요? 여러분, 신장과 대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두 개의 주요 통로입니다. 대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독소들이 꽉 막힙니다. 그 독소들이 장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이것을 자가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혈액으로 재흡수된 독소들은 전부 신장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사구체가 갑자기 두세 배의 독소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달걀 드신 후에 속을 편안하게 달래려고 마셨던 그 차 한 잔이 오히려 신장의 과부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뭘 마셔야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셔주십시오. 녹차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지 달걀 드신 직후에 바로 마시는 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숨겨진 적입니다.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는 햄, 소시지, 맛살, 어묵이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가공식품들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죠. 김밥 한 줄 사 드실 때도 달걀에 햄, 맛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공식품들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산염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햄 2장에 약 340mg, 소시지 하나에 약 280mg의 인산염이 있습니다. 달걀 2알과 햄 2장, 소시지 하나를 함께 드시면 아침 한 끼에 700mg이 넘는 인이 혈액으로 쏟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공식품 속 인산염이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우리 몸에서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인산염은 자연식품 인의 흡수율보다 최대 2.6배 더 빠르게 혈중으로 흡수됩니다. 신장이 처리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혈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소시지, 햄, 맛살, 어묵, 시판빵, 과자, 인스턴트 라면, 이 모든 가공식품들이 달걀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달걀 외에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기적의 짝꿍들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아침 식단을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신장의 역과 기능을 다시 되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살려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장에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짝꿍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신장이 걱정돼서 채소를 거의 못 먹고 있어요. 칼륨 때문에요. 하고요. 맞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채소를 드실 때 칼륨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역과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중 칼륨이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소 자체를 멀리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빨간 파프리카는 이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이 불과 89mg 수준입니다. 시금치는 100g에 558mg, 바나나는 358mg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채소 중에서 칼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칼륨의 위험은 차단하면서 신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의 그 선명한 붉은색 보이시죠? 그 색이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사구체, 모세, 혈관을 공격하고 석회화시키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들을 마치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해 줍니다. 라이코펜은 비타민C의 11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이미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사구체 여과막이 찢어져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날 것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실 때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 한 숟가락만 프라이팬에 두르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2분 정도 살짝 볶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파프리카 옆에 아까 말씀드릴 8분 반숙 달걀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찢어진 사구체 여과막을 보수하는 벽돌 역할을 한다면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그 벽돌이 다시 부서지지 않도록 철갑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신장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짝꿍입니다. 양파와 부추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지금 양파 있으시죠? 부추도 있으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재료들이 신장에 하는 일이 정말 특별합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두 가지 적입니다. 신장은 그 자체가 수백만 개의 실핏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 사구체의 예민한 모세 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으로 혈관을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퀘르세틴은 굳어가는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신장 내부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수백만 개의 사구체가 비로소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역과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수도관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신장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 성분과 만났을 때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달걀과 양파가 함께할 때 신장 보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달걀 양파 볶음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신장 처방전이었던 셈입니다. 부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황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유지해 줍니다. 끈적한 혈액이 신장 모세 혈관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미리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달걀에 다진 양파와 부추를 넣어서 함께 볶아 드시거나 스크램블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준비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신장에 매일 아침 최고의 선물이 되어 줄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의 짝꿍입니다. 사과입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과일 자체를 멀리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다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 섬유가 신장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 안에는 요독증을 유발하는 독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소화할 때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신장 사구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의 펙틴이 장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독소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버립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요. 신장으로 향하기 전에 대장에서 미리 포획해서 대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는 겁니다. 대장이 독소 청소부 역할을 미리 해주니 신장 사구체는 과부하 없이 본연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펙틴을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펙틴의 78%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깎아 드시면 그 소중한 펙틴을 대부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그대로 드십시오. 또한 사과에는 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말산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 결정이 못의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달걀 드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얇게 썰어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는 것보다 천천히 씹어 드실수록 펙틴이 장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과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신장 독소 제거, 결석 예방, 장 건강까지. 가장 흔한 과일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신장 보약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신장을 살려주는 3가지 기적의 짝꿍,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빨간 파프리카, 양파와 부추,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껍질째 사과 반쪽, 이 3가지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짝꿍 음식을 준비하셨더라도 달걀 자체를 잘못 조리하시면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달걀 조리법 하나가 신장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올려서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서 드실 겁니다. 혹은 완전히 익혀서 노른자까지 딱딱하게 삶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드셔왔으니까요. 그게 익숙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리 방법이 달걀을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자체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섭씨 150도가 넘는 고온의 기름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옥시스테롤이 무엇이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옥시스테롤은 혈관 내피세포를 아주 거친 사포처럼 긁어냅니다. 매끈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할 혈관 안쪽 벽을 마구 긁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 난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사구체 여과막을 손상시킵니다. 신장 안에 있는 200만 개의 그 정밀한 필터들이 하나하나 망가져 가는 겁니다. 달걀 프라이에서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바삭해지는 것 보셨죠? 그 부분이 바로 산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그 갈색 가장자리가 사실은 신장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완숙으로 오래 삶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른자가 딱딱하게 굳고 그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푸르스름한 색이 바로 과산화된 물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달걀 안에서도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요리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8분 반숙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불을 켜십시오. 물이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으십시오. 이때 달걀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상태라면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껍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넣기 10분 전에 미리 꺼내 두시거나 아니면 찬물부터 넣고 같이 가열하셔도 됩니다. 달걀을 넣은 순간부터 타이머를 정확히 8분으로 맞추십시오. 8분이 되면 꺼내서 찬물에 1분간 담가 두십시오. 그러면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흰자는 단단하게 익고 노른자는 안쪽이 여전히 촉촉하고 젤리처럼 부드러운 반숙 상태가 됩니다. 프라이팬도 필요 없고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고온도 없습니다. 옥시스테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8분 반숙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이 놀랍습니다. 식품과학 연구에 따르면 날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51%입니다. 완숙 달걀은 74%입니다. 그런데 8분 반숙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같은 달걀인데 조리법 하나로 흡수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숙으로 드실 때보다 17%더 많은 단백질을 흡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 사구체의 역과막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장을 찢는 독소는 없애고 신장을 살리는 단백질 흡수는 극대화하는 황금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8분입니다. 딱 8분이면 됩니다. 바쁜 아침에 8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을 냄비에 넣고 타이머를 맞춰 두시면 그 8분 동안 양파랑 파프리카를 볶으실 수 있습니다. 달걀 삶는 시간과 반찬 준비 시간이 동시에 해결됩니다. 오히려 프라이팬에 달걀 굽고 기름 닦고 세척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자, 이제 음식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생활 습관은 특별한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강식품 못지않습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신장 환자분들 중에 물을 제대로 드시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너무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하루 평균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역과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걸러내야 합니다. 낡은 필터에 진흙물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200ml 컵 기준으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하루 수분 섭취 일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했던 신장을 깨워주고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에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식사 30분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식사 30분 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 기준이고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개인 상태에 맞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나,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떡하나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신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구체 여과율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합니다. 단,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두 신장으로 밀려 들어가 일시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가볍게 걸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시면 실내에서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것이 신장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염증이 심해지며 사구체 역과 기능도 저하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9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넷을 세고 내쉴 때 6을 세십시오. 이것을 10분만 하셔도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내부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 손주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갖는 것, 오랜 친구와 전화 한 통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신장 기능이 또래 분들에 비해 월등히 좋으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손주들이랑 30분 놀아줍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는 그 30분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장 보약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신장 건강 상태를 집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신장 건강자가 진단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첫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거품 소변 확인법입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변을 보신 후 병이 안을 바라보세요. 거품이 생기나요? 거품이 생기더라도 15초 안에 깨끗하게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30초가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비누 거품처럼 끈적하게 남아있다면 단백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구체 여과막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확인해 보십시오. 꾸준히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그때는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손발 부종 확인법입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 발목 앞쪽을 손가락으로 30초 동안 꾹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떼십시오. 눌린 자국이 5초 이내에 원래대로 올라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10초 이상 지나도 자국이 남는다면 신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유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네 번째 위험 신호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저녁마다 신발이 꽉 끼신다면 오늘 저녁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야간 배뇨 횟수 확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메모지를 침대 옆에 두시고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정자로 표시해 두십시오. 일주일이 지난 후에 평균을 내보십시오. 하룻밤 평균이 한 번이라면 정상 범위입니다. 두 번 이상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 이상이라면 사구체 역과 기능 저하를 진지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야간 배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3번 이상은 나이 탓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신장이 낮에 처리해야 할 소변을 밤까지 나눠서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피로도 확인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충분히 자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느낌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피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빈혈일 수도 있고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고 단순한 과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자가 진단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2가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BUN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 지표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인데 건강한 신장은 이것을 소변으로 쉽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크레아티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0.7에서 1.2mg, 여성 기준 0.5에서 1.1mg입니다. 사구체 여과